저는 결혼 4년 차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여자예요. 시어머님께 맡기도 했죠. 순간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황을 다 얘기할 것 같아서 글솜씨가 없지만 길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바로 짐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떴고 남편도 그때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엄청 많이 울었고 친정에 당장 말씀드려야 하나 했는데 부모님이 알게 되면 일이 정말 커질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도리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저를 데려와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맞은 건 난데 왜 제가 싹싹 빌어야 하나요? 남편은 그 상황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물으셔서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더 열받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제게 손댄 것은 자기 엄마가 잘못한 것이지만 당연히 제 잘못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진정되면 일단 데리고 가보겠지만 사과는 기대하지 말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슬프고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르니 일단 가만히 있었죠.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뭐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하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맞은 거 못 봤어? 아무리 당신 어머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뭐? 나보고 먼저 찾아가라고?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잘못했다고 안 하면 이제부터 절대 시댁에 안 갈 거야. 잠시 뒤 남편은 또 다들리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오기를 원한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어머니가 때린 건 무조건 잘못했으니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편이란 사람이 정말 남의 편 같았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는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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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더니 남편의 한숨 소리만 들렸네요. 잠시 뒤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때린 건 잘못했으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제게 사과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애미야, 나다. 네, 어머니. 지금 네 년이 뭘 잘해서 그러고 있냐? 당장 어서 싹싹 빌어. 그러면 내가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마.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때린 건 어머니인데 왜 제가 용서를 빌어야 하나요? 어머니가 제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전화기에 대고 얼마나 크게 욕을 퍼붓는지 귀에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니년이 뭘 잘해서 배응망덕한 버러지 같은데 등등등 태어나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욕을 한 번에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손 한 번 대지 않으셨고 학교 다닐 때도 평범한 스타일이라 선생님에게 크게 혼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맞고 욕도 먹고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지만 일단 제 핸드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통화가 잘 녹음되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달려가 얼굴에 멍든 곳에 진단서를 뗐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나 때린 것, 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얼마 전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남편에게 시동생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 형이나 형수 말은 듣지 않겠냐며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고 그날 마침 남편이랑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동생과 합석을 하게 되어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 잔을 더 하게 됐어요. 그때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신다는데 시어머니 어떠냐고 묻더군요. 전 아직 우리 식구도 아닌 사람에게 일부러 나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잘 지내? 맨날 나한테 시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철없이 말하더군요. 아, 당신은 별소리를 다 하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고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 말이 어떻게 됐는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던 거죠. 시동생은 저를 위해서였겠죠.
남편에게 형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꼰대짓 그만하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지난달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본가에 갔고 간단히 술 한잔 하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제게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냐며 가볍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어머님이 절 힘들게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네 시동생이 내가 널 힘들게 한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다가 그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있던 일을 대충 둘러댔어요. 그래도 계속 물으시면서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술 취했던 상황을 얘기할까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끝까지 들으려고 했는지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냐며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야 나중에 사람 속이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계속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가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절 이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했니? 네가 힘들었던 얘기를 해다오. 그 순간 남편이 엄마는 뭘 그렇게 계속 물어? 라고 커버를 쳤지만 자신도 궁금하다는 듯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순간에 저를 데리고 가던지 자리를 피하던지 뭔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내용과 달리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뭔가 화난 것이 있는지 정말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외국에서 일을 하던 터라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때 혼자서 기다리는 제게 시어머님이 부르셔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했었어요. 저는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한국에서 제게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고부간에 절대 엄마 딸이 될 수 없다면서요. 그때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 될 분이라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게 좋잖아요. 어려운 사이일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러면 왠지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단아한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말했다면 어머님께서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하면서 변명을 하셨고 저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안다면서 너는 마음에 담아둔 거니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죠. 그게 아니고요. 어머, 예.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지나가니 꺼내서 뭘 어쩌자는 거니. 어른이 이야기하면 네 하고 곱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어른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계속 모르셔도 된다고 한 거고 대화를 해서 솔직한 마음을 알아가자고 하신 것도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자꾸 물으셔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 일이 생각난 거라고. 그 후에 머리와 얼굴에 싸대기가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번쩍거리며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맞은 적은 처음이라 공포심과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다가와 말렸는지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서 엉엉 울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손댄 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라며 용서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네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말투가 좋지 못했어. 반대로 네 말투를 네가 듣고 있었으면 너도 느꼈을걸. 너는 기분이 나쁘거나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듣기 거북하고 짜증적이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얘기하는 건 사실이잖아.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아서 나도 미치겠다고 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투를 꼬투리 잡아서 저보고 잘못했다는 남편이나 생각에도 없던 일을 굳이 캐물어서 절 때린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는다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어머니께서 쓰러질 것 같다고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 제 머릿속에서 뭐 하나 끊기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산 세월이 정말 무색해지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평생 잘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못 이기는 척 먼저 사과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한다고 정말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설령 사과를 안 받고 산다 해도 아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절대 단 한 걸음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데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면서 미안하다, 에미야.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신기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울고 계시니 제 마음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속상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다며 맛있는 거 먹자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제게 맞춰주시려고 애쓰는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폭행과 정말 나쁜 남편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자신이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가셨고 저도 짐을 챙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때는 차마 시어머니께 맞았다는 말을 못했고 언어 폭행만 당했다고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친정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실대로 다 말하지 못하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친정에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사리 구별을 못했어요. 사건이 있던 그날도 사람이 이렇게나 집요한가 싶을 정도로 캐묻더니 자기한테 와서 싹싹 빌고 사과하라고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자체가 잘못이지 싶어서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정말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증거는 충분히 다 있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아직 그 고소건은 진행 중이고요. 끝까지 해보려고요.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이들을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면 아이들도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손주가 클 때까지 같이 살자며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 맞나 봅니다. 엄마 아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저것 끝내고 나니 후련하고 새 삶을 시작해서 응원받고 싶어서 주절주절 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